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바로 묘의보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그건 바로 고양이들이 이물 먹는 이식증 관련된 이야기예요. 물론 이식증이라는 거는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물건을 먹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장난감을 호기심 갖고 놀다가 삼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뭐 15년 정도 평생을 살면서 한 번, 두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이러한 이식증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이식증, 이물 섭식은 우연히 아니면 호기심에 의해서 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되게 반복적으로 먹는 고양이들의 이식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고양이를 부탁해 촬영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특히나 천, 패브릭 관련된 제품들이죠. 대표적인 것들은 옷을 뜯어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고양이 부탁해서 옷장만 열면 옷의 끝을 계속 뜯어 먹는 경우, 이런 것들이라던가 뭐 소파에 붙어 있는 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뜯어 먹는 경우, 이런 것도 하나의 되게 큰 이식증이고요. 그 다음에 커튼 같은 것들 뜯어 먹는 경우, 대표적인 천에 대한 뭐 이식증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게 단순하게 이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뭐 뜯어 먹는 거에 왜 문제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단순하게 이물을 먹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강박적 행동, 강박증의 한 등례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이물을 먹는 게 오해하시는 게 그냥 아이가 그냥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 천으로 된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걸 좀 과도하게 울로 된 제품을 쭉쭉 빤다던가 아니면은 그거를 자꾸 삼킨다던가 이런 경우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조금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하지만 생각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가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기 때문에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나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 구토를 통해서 애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천 조각이나 뭐 장난감의 일부들이 아니면 변을 통해서 나온다던가, 보호자님들이 안심할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게 한두 번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실이 연결돼 있거나 이러면은 기다란 이물의 경우에는 장폐색, 그러니까 장을 막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위에서 아예 안 내려가서 지속적인 구토나 위험이나 뭐 심각하면 위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고양이들이 이렇게 왜 집착할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뭐 놀이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놀이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좀 밥 먹는 거 좀 편하게 먹어서 먹이 장난감 같은 것들을 안 쓴다던가, 좀 규칙적이지 않고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던가, 보호자한테 의존적이어서 조금 불안감을 잘 느낀다던가, 아니면 동거묘가 생기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던가, 이런 일들의 이벤트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일단 강박증의 한 증례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이물 먹었으니까 이거 꺼내고 변으로 나오고 토하면 되겠지로 끝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그렇게 끝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고양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먹는 거죠. 최소 이물 먹는 게 뭐 3회 이상, 4회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꺼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 얘가 뭔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나 보구나. 그러면은 약물적인 치료라든가 환경적으로 아니면 놀이 치료라든가 놀이 환경을 바꿔준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제한받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물 섭식 관련돼서 오는 경우, 제가 봤던 아이 하나도 계속 이렇게 먹었어요. 저희가 그 집에 요청을 했던 거는 세 가지였어요. 불안감이 있거나 이렇게 이물 섭식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그 보호자님 댁도 커튼을 없애고 블라인드로 바꾼다던가 좀 접근을 못하게 막는다던가 기본적인 교육부터 하면서 루틴,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규칙적인 놀이 시간,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진행한다던가 그러면서 병행하는 것들이 뭐 신경안정제라던가 불안감을 덜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약 처방을 계속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경우에는 좀 동거묘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식습관도 있었어요. 대부분 좀 자율급식도 하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강조하는 제한급식하고 먹이 장난감 제공하고 놀이를 하면서 보상하고 이러한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사냥 본능을 해소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처방받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맞아야지만 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좀 이물을 먹는 거는 단순하게 이물을 먹었으니까 꺼내줘야지 뭐 수술해야지 내시경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반복적인 이물 섭식은 정서적인 문제 감정의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내원하셔서 상담받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